자, 계약서에서 중요한 양식, 첫 번째는 부동산의 표시, 두 번째는 거래 금액,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약사항, 네 번째로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이런 게 적는 게 틀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첫 번째 틀인 부동산 표시는 배웠어요. 그러면 두 번째 거 거래 금액, 그거는 이제 당사자 간의 거래 금액은 조율을 하고 나온 금액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조금 유도리 있게 변동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세 번째인 특약사항을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아부동산의 이주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약사항을 한번 건드려 볼 건데요. 각각의 매물의 특성에 맞게 특약사항은 바뀌어져야 돼요. 특히 원룸 같은 경우에는 꼭 넣어야 하는 특약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임대인이 요구를 했거나 임차인이 요구했기 때문에 적어야 하는 특약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다중주택 또는 원룸 계약서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특약사항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제 방식대로의 흐름인데요. 이대로 따라해 주시면 좀 체크하는 거에 무리 없이 빠짐없이 그렇게 체크해서 특약사항을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꿀팁은 뭐냐면 특약사항을 정리해 놓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한방 계약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원룸 찾아주시고, 원룸은 월세가 좀 많아요. 그래서 월세로 해서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원룸 월세 계약서, 소재지는 토지 등기부 또는 토지 대장을 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번지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룸의 이름까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동이 있으면 동도 적어주시고, 호로 해서 한 동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호를 적어주시고, 토지 대장 기준으로 대 면적은 토지의 면적,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간혹 가다가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계약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서 바꿔보도록 할게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렇게 해서 적혀 있는 게 원룸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요. 건물은 연면적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임대할 부분 적어 드릴게요. 위에 있는 소재지, 그러니까 본 소재지에 2층에 203호다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오른쪽 이제 올라갔을 때 오른쪽에 세 번째 203호다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또는 그냥 2층에 203호라고 적고요. 뒤에다가 괄호를 해서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계단으로 올라갔을 때는 계단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번째 현관이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는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그 해당 호실의 면적, 전유 부분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유 부분의 면적은 19.29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한글과 숫자를 항상 저는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보증금 500에 계약금은 100만 원 정도 걸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월세는 40. 자, 그리고 나서는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면 계약 날짜가 있죠. 9월 10일 날 이분이 잔금을 하신다 했는데, 초일을 3일파면 그 앞날에 끝나고요. 초1을 불산입하면 그 당일날 되는데, 대부분 그 앞날에 만기되는 걸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는 계약일날 바로 출력해서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한방 계약서에는 기본적인 특약사항이 조금 적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쓰지 않고 제 나름대로 다시 씁니다. 근데 항상 위에다 이걸 적어요. 우리는 거래 당사자한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는 종이를 하나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개를 받지만 저는 다시 이렇게 적기는 해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고 계약한다라고 꼭 적고, 그 다음부터 특약사항 1번으로 갈게요. 임차인은 보여줬죠. 우리가 2023년 9월 1일 임차 목적물을 직접 현장에서 육안으로 건물의 내외부 시설 등을 너 받지 않냐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일에 우리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지고 확인시켜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 이외 관계를
확인하고 현 상태에서 계약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항목은 계약일에 확인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적을 건데요. 거기서 우리는 2015년 그리고 몇 월 며칠에 이게 설정된 날짜, 등기 원인 날짜를 적는다고 보시면 돼요. 등기 원인 날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이 얼마다라고 한글로 먼저 적어요. 는 숫자로 입력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군지 적으라고 했죠. 채무자, 임대인인 경우가 많겠지만 다른 사람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도 적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채무자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누구누구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음을 확인한다. 근저당이 있으면 2번은 필수적인 거, 1번은 제가 그냥 항상 적는 시작하는 계약서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언제 너를 확인시켜줬다. 너 직접 받지 않냐.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임대인은 언제까지 정기세라든지 뭔가를 정리할 게 있을 거예요. 앞전에 임차인이 있었거나 또는 공실이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정리해야 할 걸 이렇게 언제까지 해라라고 날짜를 저는 시간까지 다 적어놔요. 그리고 나서 임차인 입주 이후부터는 임차인 네가 사용하는 203호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값은 이제 월차인과 별도로 네가 부담해야 한다. 이거를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과금 정산이 끝났다고 하면 이제는 관리비를 적어주시면 돼요. 월차인과 별도로 관리비는 얼마가 있다. 근데 이 관리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불로 지급할지 후불로 지급할지까지 적어주시고 관리비에는 이런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에게 고지할 사항이 끝났으면 이제 임대인한테 당신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계약기간에 대해서 이 임차인한테 설명하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당일날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라도 안 가져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랬을 때는 잔금 전까지 임차인한테 설명해줘라. 이렇게 의무를 지어주고요. 6번 항에는 계약일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아들이 관리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대리인이 참석해서 계약을 쓴다는 내용, 그리고 당연히 대리인이다 보니까 위임장이라든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리고 임대인의 신분증을 가져왔는지 체크를 꼭 해요. 그리고는 이걸 첨부했다는 거를 다 제가 여기다가 적는다고 보시면 돼요. 가로를 해서 다 적어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다. 그리고 임차인한테도 보여만 드리죠. 그리고 제시만 하고 제가 보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전부 다 화이트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에는 어떤 내용을 적냐면 이제는 임차인이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적어요.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임차인 애완동물 기르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임차인은 애완동물, 개나 고양이 등을 키울 수 없으며 본 조항 위반할 때는 임대인이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애완동물이 당연히 키워줬으니까 나가랬겠죠. 근데 걔가 파손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문지방을 긁었다든지 벽지를 찢었다든지 그런 거는 너 퇴거할 때 원상 회복해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 페이지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 또는 부동산 일반 관례, 요건 주택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거기에 관련된 거는 그 규정에 따르기로 하고 별지 첨부된 사항 또는 서류 등이 있으면 이 본 계약에 특약사항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별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에는 시작할 때 이렇게 적어요. 본 주택임대차 계약에 이어지는 특약사항이다. 그렇게 해서 번호를 연이어서 적을게요. 9번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본 목적물은 입주 청소를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원룸에는 입주 청소비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 청소가 되어 있으며 입주 청소비는 네가 퇴거할 때 얼마를 주고 가야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 10번으로 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는 공동주택이에요. 다 같이 쓰는. 그렇다 보니까 다른 호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적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특성상 이제 다른 호실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넌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피해를 준다. 그랬을 때 만약에 피해를 주면 당연히 다른 호실 사람들이 주인한테 전화가 오겠죠. 아, 옆방에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연락이 올 거니까 그런 민원이 2번 이상 됐다 그러면 또 임대인이 나가라 할 수도 있으니 좀 주의를 요한다. 왜냐, 원룸 같은 경우에는 방음이나 뭐 이런 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옵션이 뭐가 있는지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옵션으로 침대, 에어컨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거 네가 사용하다가 파손했을 때는 퇴거할 때 원상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특약사항의 필수 조건이라 보시면 되고, 첨부 서류를 저는 밑에다가 적어드려요. 제가 다 발급받아서 임차인한테 첨부해 드릴 거거든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당연한 거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후 건축물 대장, 그리고 공시지가, 그리고 공제증서까지 내가 다 챙겨주겠다라고 챙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에 대한 것도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애들은 처음 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는 몇 번으로 전화해서 네가 언제까지 전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설명까지 해드려요. 자, 그리고 나서는 전기도 자동이체 거는 게 좋기 때문에 전기도 네가 이렇게 전화해서 네 통장으로 자동이체 걸어놔라. 그래야지 주인한테 연락 오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량기 번호도 주인한테 여쭤보시거나 내가 체크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동 현관에 대한 비밀번호. 제가 다 외우고 있으면 좋겠지만 생각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계약서 보세요 하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 그리고 종 모양 누르시고 1, 2, 3, 4 해가 다시 별 누르고 종 모양 한 번 더 누르세요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현관 비밀번호는 지금은 계약금만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신이 보증금의 나머지와 월차임에 넣는 잔금일에 내가 문자로 보내드리겠다 이렇게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원룸의 특약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중주택 또는 원룸의 계약서를 우리는 다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적으면 빠뜨리는 부분이 없으실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고 했죠. 특약사항을 정리해 놓는 엑셀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쓸 때마다 내가 저번에 이거 썼는데 하고 그 계약서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게 미리 엑셀로 만들어서 한번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엑셀이 있으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형인데요. 이게 매매인지 임대인지 또는 매매와 임대 둘 다 사용할 수도 있는 거면 매매 임대까지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의 종류인데 부동산에서 얘는 아파트일지 또는 주택일지 그리고 상가일지 이런 거를 적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가로 전환되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원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 적어주시면 돼요. 적다 보면 상가와 주택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고, 단기 임대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적어야 할 것은 여기에 영업의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업의 형태는 뭐 이게 주거용일지 또는 임대사업자용일 건지 또는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건지 재개발에만 쓸 건지 재건축에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택을 상가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적어주시고,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 칸 뒤에는 뭘 적어주시냐면 세부 항목이고요. 세부 항목, 그 다음에 특약사항. 이렇게 해서 이제 적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항목은 우리가 적는 특약사항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된 걸 적을 건데 라고 했을 때 특약사항에 적는 어떤 큰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적어야 할 특약사항에 어떤 큰 제목을 적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약사항을 적다 보면 한 개 한 개 나올 거니까 그때마다 이제 제목을 적어서 옆에다가 붙여넣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공시되지 않은 뭐 권리사항 같은 거는 확인설명사항 적을 때 저희가 항상 적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특약사항을 이제 적어 넣으시면 되거든요. 대신 이제 이거를 찾기 쉽도록 우리는 데이터에서 필터를 한번 적용해 주고요. 그리고 위에 제목란에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구분하기 쉽게 저는 전부 다 이렇게 금을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내가 상가 전환한 것만 봐야지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상가 전환한 거에 대한 특약사항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특약사항 적어볼게요. 건축물 현황에 대한 거예요. 임차인 내가 안내했을 때 건축물의 현황이 어땠다 이런 거에 대한 걸 적는 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아까 우리 특약사항에 적은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적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놓고 나면 한 번은 적어야 해서 좀 귀찮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적고 저장을 해 놓으시면 다음 계약서 쓸 때 이거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계약서 쓸 때 바로바로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특약사항을 조금 적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청소하는 것도 있었고 또는 원룸에서는
옵션 넣는 것도 있었죠. 그럼 이제 원룸 옵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달아서 특약사항을 옆에다가 다 적어 놓으시면 붙여넣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근저당에 관련된 것도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지만 대신 오려서 붙여넣기 하실 때는 날짜나 채권 최고액이라든지 채무자 또는 근저당 설정자 이런 거는 변경 꼭 해주시고, 이렇게 특약사항을 적을 때는 항상 유형은 매매에 쓰이는 건지 임대에 쓰이는 건지, 그리고 부동산은 상가에 하는 건지 주택에 다 하는 건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변경해 주셔야 돼요. 저는 아까 설명드린다고 유형에다가 다 적었지만 사실은 특약사항을 하나하나 적으실 때마다 이렇게 기입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왜? 필더로 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 작성해 놓으시면 나중에 쓰실 때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계약서를 쓰실 때마다 한 개씩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조금의 변동사항이 있거나 내가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특약사항에 플러스해서 적은 게 있다고 하면 또 만드세요. 왜냐하면 적다 보면 이 주인 또는 이런 임차인에 따라서 특약사항은 이걸 넣었다가 저걸 넣었다가 할 수 있는 유도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특약사항을 적으실 때 나 이거 좀 잘 적은 것 같은데, 또는 이거랑 같이 카피해서 적었지만 좀 더 보충했더니 더 내용이 더 괜찮네 이런 느낌이라고 하시면 그 특약사항도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쓰실 때는 그런 특약사항을 이렇게 보시면서 쓰시면 조금 더 빨리 쓰실 수도 있고 또 빠뜨리는 거 없는지 체크하시기도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계약서 특약사항 적는 거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파트는 사실 매매할 때와 그리고 그냥 임대 놓을 때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매매 편을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빗길에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